네, 첫 방송을 진행하고 제가 너무 게으름을 피운 것 같습니다. 연말이다 새해다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어느새 새해 1월도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2달 만에 두 번째 따오기를 위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 따오기지기 옥천 순환경제공동체 정순영 사무국장입니다. 네,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듯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 따오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 이야기와 공동체 회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옥천이라는 동네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새해 첫 방송을 준비하며 따오기 첫 이야기 친구로 어떤 분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주 주관적이고 사심 가득하게 제가 제일 뵙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님 이야기 친구로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천의 중증 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을 함께하는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경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센터 이름을 들었을 때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인가? 장애인 지원센터인가? 어제 명칭이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히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요. 처음에 시작된 거는 중증장애인 5명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된 계기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좀 살고 싶다. 여기서 같이 함께 살고 싶다. 그 한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중증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 그리고 권익옹호 그리고 자립생활 기술훈련 그리고 정보 제공 이렇게 동료 상담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동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조금씩 없애주는 것도 동료 상담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운영을 언제 처음 시작을 하셨죠?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09년 1월 28일 날 저희가 창립을 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이 시작을 했고요. 그 5명에서 총회를 했고 처음에 센터는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아파트 방 한 칸을 비우고 그 방 안에다가 팩스 하나 그리고 사무용품 A4 용지와 그리고 전화기 한 대 이렇게 딱 3가지만 설치해 놓고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 사실 장애도 좀 다양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이제 지체장애인인데 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그런 장애인분들은 중증 장애인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센터를 어떤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네. 보통 그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중증 장애인들이 살 곳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협회나 이런 것들도 가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공간이 되고 있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안 돼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정말 몇 달을 수소문을 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한 번에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러면 2달에 한 번, 어쩌면 4분기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5명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센터가 엄청 규모가 커졌잖아요. 네, 지금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센터를 이용하시는 그 중증 장애인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실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저 포함해서 5명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상근 활동가로. 네, 상근 활동가로 네네네네. 5명이고, 네. 그리고 저희 장애인분들 이제 네네.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라고 해요. 활동가들은 중증 장애인분들 3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총 8분이 계세요. 네.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연간 저희가 네. 그러니까 월별로 친다고 하면 한 네. 달에 저희가
50명 정도가 네네네네.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럼 그 8분에는 활동보조 선생님들이 포함이 되시는 아니요. 건가요? 활동보조 선생님들 네네. 포함하면 활보 하시는 분들은 43명 별도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을 다 센터 네. 식구라고 이제 보통 그쵸, 그쵸, 하시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규모가 커졌다로 느껴지는 게 음. 뭔가 센터 직원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휠체어를 타거나 내가 중증 장애가 있다 이러면 일단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쵸. 네, 방문을 시작할 수 해주셔도 있는 건가요? 되고 정말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면 네. 전화 한 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어쨌든 지켜봤을 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1년을 정말 바쁘게 사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뭔가 장애인 권익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만 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옥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만 이제 고민을 놓으면 일상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을 뵙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소장님?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옥천은 좀 살만한 지역인가요? 저희가 올해로 10년이 돼요. 시작한 지. 그래서 10년 전보다는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옥천군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건물이 있는 것도 없고 쉽게 우리가 기본 생활이라는 것들을 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옷을 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근데 이런 기본 생활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것들이 아직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 저희가 10년을 달려왔지만 지금 이제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 정도, 차량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 길거리를 조금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활동 지원 시간들이 조금 길어져서 좀 바깥으로 외출할 수 있는 환경들은 늘어났지만 정작 거리를 다닐 수는 있지만 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맛있는 밥을 먹거나 예쁜 옷을 사고 싶어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타깝고요. 저희가 재작년까지 계속해서 옥천군과 계속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1층에 대한 조례안을 좀 접근권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달라.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도시에도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들을 좀 더 갈차게 해서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뭐 2, 3층이 문제가 되지 단층이 뭐가 문제야라고 얼핏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봐온 결과로는 가령 뭐 턱의 높이라던가 문의 폭 넓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단층인데 왜 못 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에게 왜 휠체어가 접근하기 힘든 것인지. 가장 큰 것은 턱이에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얕은 턱이 아니라 건물을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와 턱의 차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턱을 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넘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정말 그 턱에 작은 경사로만 놔준다고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요구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이쪽에 이제 오고 뭐를 하고 싶습니다. 주인분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면 정말 착하신 주민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착한 사장님들. 착한 사장님들. 공감해 주시는 사장님들. 착하다고 하면 안 되고 공감해 주시는 사장님들은 그것들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네 하고 대답은 하시지만 두 번, 세 번 찾아가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아쉬움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턱도 문제지만 출입구의 이 넓이 그게 휠체어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뭐 90cm 이상 되어야 되는 거죠. 되고 이게 뭔가 회전을 할 수 있는 반경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저희 사무실 공간을 만들면서도 되게 죄송스러웠던 게 화장실 공간이 그러니까 턱도 문제고 문도 문제지만
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진짜 너무도 또 힘든 일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천읍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1층 공간이 거의 없지 않나요? 네네. 관공서도 그렇게 네. 편하진 않지만 있는 네네네. 곳이라고는 관공서밖에 없고요. 네네. 보통에 있는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저 한 곳 봤어요. 오, 정말 어딘가요? 그 훌륭한. 새로 네. 지은 가온타워라는 곳에 오, 정말 네네네. 장애인 화장실이 양쪽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도 좀 네. 부실한 면이 하나 있는데 네네. 다 잘 만들어졌어요. 아, 정말요? 근데 중요한 건 네네. 걸림체가 걸어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네네. 이제 약간의 이 장애인 음. 시설에 대해서 네.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음.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네. 당사자인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것들을 한번 감수해달라, 네네. 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비장애인 눈높이와 네. 장애인들이 직접 겪는 눈높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좀 네네네.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네.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모든 게 다 설치가 돼 있어. 그래서 네네.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네. 거죠. 그럼 센터에서 어쨌든 옥천군에 좀 제안하시는 조례는 그렇게 어쨌든 1층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휠체어 접근성을 그렇죠. 높이는 시설을 만약에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뭐 예산 지원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조례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안 그래도 저희 사무실 공간에 장애인 휠체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최소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옥천군이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조례가 생기면 뭐 지원을 받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시선,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죠. 몰랐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는 계기도 되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옥천군 관계자분들과 군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는 꼭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네. 장애인 관련한 정책도 제안하셔야 되고 실제 뭐 동료들 상담도 너무 많이 다니시고 진짜 1년 12달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018년을 돌아봤을 때 뭐 센터 차원에서나 아니면 소장님 개인 차원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실까요? 뭐 장애인 분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 있다고 하면 가장 큰 성과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예요. 네. 그게 이제 올 7월이면 네. 뭐 저희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5년간에 1842일이라는 그 투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그 첫걸음을 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네. 장애인분들이 뭐 어떠한 그런 거에 갇히지 않고 중증장애인분들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센터에서 네. 좀 이번에 큰 상을 받았어요. 네. 그 상을 받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1일치라는 말을 한 것처럼 네네. 저희 센터와 그리고 이용자와 활동 지원 선생님들의 세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뭉쳐져서 네. 이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큰 네네. 상을 받을 때 가장 큰 거는 이용자분들의 마음들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이용자의 뭐라고 하죠? 만족도? 네네네. 만족도 조사가 저희가 100%가 나왔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네. 그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네네. 그 큰 상을 받게 된 네네. 것도 이분들이 네. 있어서라는 것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게 네. 좀 감동이었어요. 그죠.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상인가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약간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전국에 장애인분들이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총 몇 개라고 하셨죠? 요번에 받은 상은 39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지원 기관의 숫자가. 요번에 이제 평가받은 숫자가. 평가를 그 숫자가 받았는데 1등급을 받은 곳이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우리 센터가 잘하시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도 1등이야. 네. 전국에서도 이제 10% 네. 안에 드는 거는 네네네. 굉장히 지역 주민으로서 뿌듯한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장애 등급제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장애에도 등급이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옆에서 좀 듣기로는 장애를 뭔가 굉장히 좀 어떤 획일적인 어떤 기준으로 막 등급을 나누고 이 지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됨으로써 그러면
장애의 뭐 정도와 상관없이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네.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예산의 반영이 네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등급을 없애는 운동을 계속해서 5년간 했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그 이후로 인해서는 네. 지원에 대한 아마 투쟁이 네네. 네. 다시 시작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예산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어려움들은 있어요. 네네. 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그런 등급은 폐지됐지만 네. 그 지원에 대한 것들은 아직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네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부양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폐지가 건가요?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런 단계적 폐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노인이 부모가 80이 되고 자녀가 60이 되더라도 네네네. 자녀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더라도 부모가 그 부양의 의무가 있다 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합쳐져 있는 곳에는 네네. 그 부양 의무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도 아. 단계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희망을 갖고 네. 있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걸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싸우셨는지를 그쵸. 아니까 뭔가 약간 씁쓸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장 좀 그 장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좀 문제됐던 두 가지 제도가 약간 이제 개선이 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2019년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과 뭐 싸워야 할 것들도 있고 제안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일들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019년에는 우리 센터 차원에서든 아니면 수장님 개인적으로도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좀 갖고 계시는지.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한 학기가 남아있는 학교를 네. 마무리해서 졸업을 하는 거고요. 네, 무사히 네, 졸업을 네. 하는 거고, 네네. 뭐 크게는 지금 뭐 등급제가 폐지되었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직접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이게 시내권이나 자기 네네.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네. 아직 권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이동권들이 네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고속버스에도 이제 저상버스가 네.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네. 이제 곧 운행될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들이 좀 더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좀 더 네. 폭넓게 보장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활동들이 옥천역에서 막 여러 가지 뭔가 실험도 하시고 체험 활동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옥천역은 좀 많이 좋아진 건가요? 어떠세요? 네. 옥천역에는요,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네. 전동 리프트가 올랐어요. 저희가 네. 그것 때문에 몇 번의 그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항의한 건도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했지만 몇 년을 했지만 되지 않았거든요. 뭐 1인 시위도 네네네.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네네네. 작년에 그것들이 설치가 돼서 네. 지금 이제 안전하게 네. 기차를 타고 오를 수 있는 네네네. 것들에 대해서 좀 좋습니다. 기차 정말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건 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기차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네. 막 이제 저희 같이 비장애인들도 저기 뭐 어디 전남 이런 데 갈 생각하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멀다 이런 생각 드는데 수장님 막 전국으로 동료 상담 다니시고 이러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뭔가 강철체력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활동의 동력이 좀 되시나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도 정말 불과 몇 10년 전에는 네네네. 집안에만 있었거든요. 네. 정말 집안에만 있었고 그것이 네. 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는 네. 게 없고 네네. 내가 조금 움직이면 그래도 그만큼 내가 움직인 만큼의 변화들이 네네네. 있는 걸 보면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저희 옥천 순환경제공동체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공동 활동을 저희도 대표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공동 대표님이시기도 하시는데 그 소장님의 존재 자체가 되게 공동체를 성장시킨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뭔가 되게 장애인의 삶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소장님께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뿐만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계속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가령 저희가 정말 5년 넘게 하고 있는 장터 저희 공동체 장터에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런 거 보면서 활동가로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되게 든든한 기둥 같은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생각 많이 갔는데 사실 뭐 그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에 제안하고 싶으신 거나 혹은 이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만난 되게 다양한 이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체를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제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나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농민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서 뭔가 하는 것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것들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네.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가는 거.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공동체가 네.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네. 함께 모아서 낼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옥천 촛불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맞아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희가 참 매주 얼굴을 봤던 맞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공채가 활동을 이상하게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얼굴 뵙는 게 뭐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도 진짜 요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뭐였을까 공채의 진짜 진가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네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19년 소망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길 바라시고요. 올해가 뭐 황금돼지 해라잖아요. 그만큼 뭐 복도 더 많이 그리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도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곡은 임재범의 그대는 어디에입니다. 네. 네, 뭔가 사무국장님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임경민 소장님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따오기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는 곡으로 임재범의 그대는 어디 함께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순환경제공동체는 선한 옥천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옥천의 힘으로 옥천을 이롭게 하는 우리 지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며 또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 세 번째 따오기는 2월 초 우리 설을 즈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DJ 정순영 기술의 주사파였고요. 유튜브 검색란에 옥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시면 옥천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저희 방송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정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 속에 남겨둔 그대 눈물 이제는 가슴 속에 묻혀 만두긴 싫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를 보며 그대 다시 떠올라
돌아올 그대 모습 그려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해진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지 그대는 어디에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 오는 거리를 보며 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